안녕하세요. 삼성동에서 부동산 하는 언니들 3번입니다. 오늘은 현금 1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매각 사례하고 매물로 진행 중인 것들은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그 금액대로 살 수 있는 건물들이 이러한 규모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취지인 거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10억대, 20억대는 요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매각 사례 소개에 들어갈 건데요. 여기 위치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데요.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고, 여기는 약간 내리막길이라서 네네. 실제로 가보면 좀 역세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거는 같아요. 네. 매매된 금액은 10억이고 토지 면적이 29.95평, 30평이 채 안 되고 연면적의 경우는 63평이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지하 1층서부터 지상 3층 규모고요. 아무래도 금액대가 10억 원으로 좀 적다 네네. 보니 대지 면적이 29.95평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전 그래도 10억 원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건물 중에서는 대지 면적이 그렇게 좁다고는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냥 거의 30평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평당 한 3천만 원 초반 정도에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증금 2억 5,500에 15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2층부터 3층은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 1층하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했고요. 네. 아무래도 2,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다 보니 보증금 비율이 좀 높고 월세가 굉장히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맞추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수요가 그렇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1층도 100만 원 정도밖에 임대료를 네.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 자체가 여기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쵸. 주택용으로는 사실 적합한 것 적합하다. 같습니다. 네. 뭔가 그 항아리 상권의 네. 느낌이 들고 저쪽으로 이제 저 건물로 근접할수록 내리막길이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주변 거주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법한 임차 업종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는 가보면 주민들도 딱히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한 그런 대로변이 아닐까. 왜냐면 이제 로드뷰 상으로도 봤을 때 한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로변 자체가 어떤 상권이 있기보다는 위에 다 오피스텔 혹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네. 게 많고, 1층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면적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상권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길 정도가 적합할 것 같긴 합니다. 저걸 대로변이라고 하나요? 저런 것도? 이것도 대로죠? 12m니까. 대로라고 하긴 조금 애매해. 완전 대로라고 하기엔 어려운데, 이면은 이면인데 좀 넓은 도로의 이면? 그렇다고 완전 이면이라고도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때요? 요거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낙 10억으로 딱 살 수 있는 건물들이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 그래도 한 30평 대지 되는 건물로는 10억 매물이 있다고 하면 좀 눈여겨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그 얘기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노후를 위한, 그리고 이제 위층에 거주를 하면서 1층 한 개 정도는 상가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네. 뭐 서울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납배드입니다. 납배드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위치가 지속적이 아닌 치우쳐지지 거잖아요. 않은 위치에 그래도 역하고 가깝고, 그리고 접해 주택으로는 항상 수요가 있을 법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을 간혹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두 번째 건물은 군자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5억, 토지 가격은 평당 6,525만 원으로 대지 면적은 22.99평, 연면적은 36.58평입니다. 지하가 없는 건물이고요.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일단 이 건물은 현재 전층 비워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모빌리티 관련된 임차인이 통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보증금 3,500에 월세 250만 원으로 그때 수익률은 한 2% 정말 턱걸이에서 넘는 수준 정도였습니다. 여기 군자역을 보자면 메인 상권은 우선 7번 출구 쪽, 그리고 8번 출구 쪽, 그리고 6번, 5번 출구 쪽인데 네. 실제적으로 메인 상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도보로 찾아올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군자교에서 바로 넘어오는 동선의 라인에 있는 건물이라서 가시성이 좋겠다고 생각은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앞쪽에 이렇게 완충지로 보면은 지하 도로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조금은 가시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도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는 건데요.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이면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그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그쵸. 이면 쪽은 최고가를 받고 싶으면 주변도 조금 비슷하게 찍어야지 사실 이제 팔리는 건 맞는데 대로변은 약간 그래도 최고가를 찍을 수 있는 확률들이 훨씬 더 이면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가 실거래가가 막 그렇게 많이 찍히지는 않잖아요. 활발히 거래되는 활발히 느낌은 거래되는 아니니까. 맞아요. 활발히 거래되는 느낌의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최고가를 내가 주고 사야 되나 약간 이러한 걱정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직접 쓸 뿐이면 그래도 15억 정도 그 꼬마 빌딩 4억으로 마련하실 분들은 또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건물은 회기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24억 7천, 토지 가격은 평당 5,593만 원입니다. 대지 면적은 44.16평, 연면적은 85평, 수익률은 3.1%입니다. 두 개의 임차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보증금 1억에 월세 615만 원의 임차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회기역에서 570m 정도 떨어진 건물이고요. 여기 위치로 봤을 때 회기역 상권보다는 사실 이제 경희대 의료원 그리고 대학교 상권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상권으로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코로나 때도 좀 살아남았다라고 아티클들이 나올 정도로 상권이 좀 활발한 편이긴 하거든요. 경희대 병원이 있어서 그런가요? 맞아요. 실질적으로도 가보면 경희대 병원으로 올라오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네네. 그런 수요들도 가장 많기 때문에 좀 상권이 탄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건물의 생김새를 보자면 저는 상가 건물로서는 좀 괜찮다고는 생각해요. 건물의 생김새가. 근데 좀 생김새가 네. 그 성수동 가면 조금 이런 컨셉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생김새 같긴 하거든요. 네, 좀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가보시면은 이런 통창들이 주는 느낌들이 상가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수요가 있는 건물이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냥 안에 내부가 보이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 창 부분이긴 해요. 네. 왜냐면 사무실이 아니면은 상가 임차인들은 본인들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통창이니까 햇볕도 잘 들어오고 잘 보이고 개방감도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건물의 느낌이 딱 상가와 어우러져서 있으면은 임차인들의 수요가 좀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평당 5천 수준이었잖아요. 요거 나온 네. 금액이. 근데 이면에 이미 평당 한 4,800, 5,500 정도에 찍혔기 때문에 거래가액 평당가 자체는 높지 않다. 괜찮은 가격이라고 시세네요, 네, 시세. 시세보다 조금 낮아요. 저희가 이거를 탁감을 했을 때는 탁감 금액이 훨씬 더 높게 나왔으니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만약에 상권이 있는 그런 지역이면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자리면은 되게 몫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우선 대로변보다는 사실 덜하겠지만 권리금 금액이 이면에도 어느 정도의 권리금 금액들이 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금을 사고 파는 자리, 즉 그래도 수요가 많은 자리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기동 건물을 살펴봤는데 집사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20억대 건물을 비교를 많이 해보자면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건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네. 들어요. 강남에도 이제 네. 정말 뭐 조그만 빌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적합하다라고 보이고 그 적합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상권이 있는 위치고 그리고 역할가도 나쁘지 않고 두 번째는 상권이 있는데 좀 탄탄한 상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그런 수요들도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래도 평당가가 나쁘지 않다. 요 세 개로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한 분은 좀 오래 가지고 계실 그리고 임대 수요를 좀 원하시는 분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젊은 분들한테 핫한 지역이 이제 성수니까 거기서도 네. 좀 매각사를 하나 가져와 본 건데 23년 8월에 팔렸어요. 네. 총 16억 2천에 거래가 됐고 1층짜리 단층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1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평수가 9평 정도 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 게 우선 2호선 뚝섬역에서 가까운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너무 이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상권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좀 접근성이 쉬워서 약간 상가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땅의 가치도 앞으로도 오를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괜찮은 매각사례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억대 네. 건물이잖아요. 네, 10억대 네. 건물 자체가 희소한 데다가 또 이런 성수의 주변에 또 핫한 그런 음식점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곳에 위치해 있고 네. 또 코너 자리고 나 이거 물어봐도 되나? 이거 살 거야? 아파트 살 거야? 고민은 해볼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저기서 뭘 하겠다 그러면 집 대신 살 것 같아요. 아 저기서 이제 먹는 장사 한다고 먹는 장사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소액으로 정말 풀대출 껴가지고 한 4, 5억 정도만 넣고 풀대출 껴서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사볼만 할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이제 10억대 건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건물들이거든요. 네. 그죠? 이것도 건물로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러니까 꽤나 건물처럼 네, 보여요. 그러니까 맞아요. 건물처럼 보여요. 이것도 건물처럼 보이는 건물이거든요. 이것도 한 12, 3억? 네. 근데 딱 저 대지 면적에 딱 네. 저 위치에서는 저게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건물 올리는 거는. 근데 이거랑 아까 그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위치냐 건물이냐를 택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부동산이면 위치를 그쵸. 택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입지가 저는 부동산에서 제일 첫 번째라고 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건물 층수가 낮기 때문에 가장 뽕을 뽑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스스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뽕 뽑아 먹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현금 10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네. 네 가지 건물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10억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하는 건물들은 이거랑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거는 10억대 그냥 20억대 건물들을 둘러본 거고 네. 실질적으로 뭐 10억, 12억, 13억을 투자해서 한 5, 60억대 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난 10억이 있으니까 10억대 건물을 사야 돼, 20억대 건물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0억대, 20억대 건물은 뭐 요렇게 생겼다. 보통 요 정도가 가장 많은 매물들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0억대 그리고 20억대 건물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는 데 있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